부연의 혼을 없애고 낙수의 혼을 남겨야 하네. 내 딸 대신 낙수의 혼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까? 드디어 부연이의 정체와 과거사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거 보려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도 클 것 같은데요. 환혼 파트 1의 결말에서 어떻게 지금의 낙수의 얼굴로 돌아온 것일까? 지금의 혼은 부연이인가 낙수인가?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죠. 제가 영상을 올리고도 진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댓글의 의견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보다 다들 똑똑한 구독자, 시청자분들이시라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부연이, 즉 장욱과 제외하고 환혼 파트 2의 서사를 쌓고 있는 인물은 역시나 낙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환혼에서 환혼술도 중요하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서사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장욱과 낙수의 사랑 이야기죠. 환혼 자체가 판타지 로맨스 활극이니까요. 정말 많이 꼬아놓은 게 아니라면 로맨스 서사가 이어지려면 중간에 무더기에서 부연이로 인물은 바뀌었지만 혼은 낙수여야 하겠죠. 환혼 파트 1에서는 무더기의 몸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두 개의 혼이 존재했지만 장욱과 사랑을 키워왔던 건 결국 낙수의 혼이었습니다. 환혼 파트 2에서는 낙수의 얼굴로 돌아왔지만 중요한 건 혼이죠. 장욱과 사랑을 쌓아왔고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서사를 쌓아가야 하는 건 낙수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부연이의 혼은 낙수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봤었습니다. 3년 전 역시나 무더기를 살린 건 진호경의 힘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화의 예고편에서 이 선생이 부연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구나 라고 말할 때 이건 이 선생이 도와줬구나 싶었는데 역시 환수 단계에 오른 이 선생이 무더기를 살려냈네요. 온몸에 물기가 빠져 형체가 알 수 없게 되었는데도 무더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애초에 낙수가 환혼술로 무더기의 몸을 차지한 게 아니라 부연이가 낙수의 혼을 가둬버린 거였죠. 그래서 낙수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진호경 입장에서는 10년간이나 찾아 헤맸던 부연이를 겨우 만났는데 절대 죽게 놔둘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호경은 무더기의 몸만이라도 살리길 원했고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몸 안에 있는 낙수의 기력을 써서 살려내는 것. 다만 그 기력을 쓰면 진부연의 혼이 없어지고 낙수의 혼만 남는다는 것이었죠. 진호경 입장에서는 부연이의 몸만이라도 남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었던 것 같네요. 부연이의 몸에 흐르는 피는 진씨 집안의 피니까 자식을 낳으면 진씨 집안의 장녀의 피가 흐르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진요원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낙수의 얼굴로 변한 이유는 판타지에 꽤나 많이 나오는 설정이었죠. 혼에 따라 몸이 바뀐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선생이 치료를 해주고 얼굴에 물기가 돌고 형체를 찾아갈 때 혼이 낙수의 혼이기 때문에 폭주하지 않기 위해 낙수의 얼굴로 변해갔던 것이었네요. 결론은 지금의 몸은 부연이의 몸이고 피도 당연히 부연이의 피, 혼은 기억을 잃은 낙수의 혼이죠. 부연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기운을 보는 정도의 힘은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 혼, 기억, 기력, 실력 여러가지 단어들이 쓰여서 한 번의 이야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장욱과 대화를 하는 부연이는 낙수의 혼이라는 거죠. 2화에서 장욱의 집에 온 부연이는 처음에 자체 발광 등을 끄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장욱은 나중에 그 등이 꺼져 있는 걸 보고 부연이가 껐는지 확인하러 만장에 나타났습니다. 만약 등을 끄면 부연이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주겠다고 했는데 장욱이 돌아서려는 순간 등이 꺼졌습니다. 아마도 부연이의 힘이 등불을 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욱을 만나면서 조금씩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연이의 피가 흐르는데도 진씨 집안의 힘도 낙수의 기억도 없지만 점점 엄청난 실력이 나오고 기억도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1화에서는 꽤나 중요한 복선이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지속된 대우국의 가뭄에 대한 이야기였죠. 3년간 가뭄이 계속되어 그런지 호수에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기도 약해졌고요. 그래서 경천대제를 다시 지낸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경천대제를 지내 비가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기우제 같은 느낌인데요. 이 경천대제를 지냈던 인물이 있었죠. 200년 전 대우국에 기나긴 가뭄이 왔을 때 진요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진설라는 경천대제를 지내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막을 수 있는 경천대제를 지내려면 엄청난 실력을 지닌 진설랑 같은 신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힘이라면 진요원 원장인 진호경이나 진부연 정도는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진호경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장은 나이 들어 힘은 점점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강한 실력을 지닌 후사는 없는데 진호경은 나이가 들어서 실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죠. 강한 실력을 지닌 후사가 없다는 말로 봐서는 진초연의 힘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천대제를 지내서 가뭄을 막아야 한다면 진부연의 힘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 신력이 돌아온다면 지워진 기억도 돌아올 수 있는데 괜찮겠나? 비록 부연이의 혼은 사라졌지만 이 선생의 말에서 우리는 진부연의 실력이 돌아올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여줬던 등불을 켜는 모습처럼 부연이가 장욱과 함께 하면서 실력이 점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선생의 말대로 실력이 돌아오면서 잃어버린 기억도 돌아오게 되겠죠. 파트 1에서는 폭주한 결말로 끝났지만 파트 2에서는 부연이로서 낙수의 기억을 가지고 그 힘, 실력을 가뭄을 막는 데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 대여국의 가뭄을 막기 위해 진설란이 경천대제를 지냈을 때 하늘에서 얼음돌이 내려와 대여국의 환란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막은 사람이 서경 선생님과 진설란이었는데요. 둘은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의 얼음돌은 장욱의 몸 안에 있는데 만약 이번에 경천대제를 지내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의 얼음돌이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200년 전 그때처럼 대여국의 환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진무가 차지하려 하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런 스토리라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린 듯한 서경 선생과 진설란의 관계성이 맞아떨어지는데요. 서경 선생의 역할은 장욱이, 진설란의 역할은 낙수가 하면서 환란을 막게 되는 그림이죠. 200년 전에는 끝내 못 이룬 사랑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루어진 사랑으로 끝나길 바라봅니다. 부연이의 몸은 신력을 잃고 낙수의 혼은 기억을 잃어 몸과 혼이 어긋나지 않게 하나가 되었네. 반면 이 선생은 부연이의 몸은 실력을 잃었고 낙수의 혼은 기억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혼이 어긋나지 않게 하나가 되면서 지금의 부연이로 안정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실력이 돌아오고 기억이 돌아오게 되면 몸과 혼이 어긋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력을 되찾는 시점에서 부연이와 장욱의 러브스토리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한편 환운 파트 1에서는 무더기가 장욱, 서율, 세자와 사각관계를 펼치며 각자 다른 케미를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예고편에서 나온 이들의 모습은 또 한 번 그런 케미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돈 좀 있어? 나? 그럼 나한테 한 말이? 세자에게 거침없이 들어가는 부연이의 모습과 우리 같은 길을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은데. 당황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서율의 모습을 보니 서율과 세자도 부연이에게서 묘하게 무더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어떤 티키타카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진무는 계속해서 자신의 야욕을 펼치려는 인물이죠. 이제는 얼음돌을 가진 장욱이라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부연이의 얼굴이 낙수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계략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또 새로운 물건을 들고 낙수를 불러서 장욱을 흔들어야겠다는 진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 장면이 음양옥을 들고 있는 모습의 장욱이었죠. 이게 부연이와 장욱을 진무의 계략으로부터 지켜주고 장욱이 부연이의 정체를 알게 되는 시발점이 될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환호는 티키타카로 주고받는 로맨스가 가장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음양옥과 사각관계 스토리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가 매우 기다려지네요. 그럼 저는 환혼 빛과 그림자의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저와 함께 환혼을 정주행합시다.